자, 봅시다. 오늘은 2025년 9번째 주고요. 3월 1일이고 토요일입니다. 날씨는 좀 뿌옇고 비가 온다고 하네요. 3월 1, 2, 3 연휴 기간에 비가 계속 내린다는 예보가 좀 있기는 합니다. 자, 이번 주는 3월의 첫 번째, 2월 마지막 주 영상입니다. 일단 카툰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AI주가 오를까 이런 카툰이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실적은 서프라이즈를 냈지만 총마진에 대한 걱정이 좀 터지면서 목요일장에 굉장히 힘들었죠. 우리 증시도 금요일 날 매우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어제 미국 증시는 또 반등을 일으키면서 좀 좋아졌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3월 달에는 FOMC, 그 다음 ECB, 그 다음 BOJ가 금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FOMC는 뭐 동결하지 않겠나. ECB도 역시 뭐 동결하지 않겠습니까? 요새 좀 가장 잘 나가는 파트가 ECB니까. BOJ는 인상하겠죠. 인상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월에는 쉬는 날은 없네요. 자, 3월 1일의 주요 뉴스를 좀 살펴보면 이번 주는 굉장히 변동성이 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금요일장에 PC가 발표가 돼서 상승했다가 트럼프 젤란스키의 어떤 회담이 좀 고성이 오가며 깨졌다는 얘기 때문에 또 하락했다가 다시 급상승을 했죠. 그 급상승 이유가 리밸런싱이냐 기술주 매입이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원래 연말이니까 아니 월말이니까 뭐 리밸런싱이든 기술주 매수세든 이런 게 좀 생겼겠다. 원래 2월은 늘 안 좋으니까 2월 옵션 만기일에는 뭐 팔아두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면 인버스를 사든지. 한국 금리나 뭐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해서 우리나라는 2.75%가 됐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관세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3월 2일이 하네, 4월 2일이 하네, 뭐 말이 많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있다. 그다음에 앞서 이야기했지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해서 굉장히 서프라이즈를 냈지만 총마진에 대한 실망으로 시장의 기술주들이 폭락하는 일이 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리세션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결국에 시장이 조그만한 나쁜 뉴스에도 쉽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좀 하락장에 온 건가 조정장에 온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금요일장 미국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공포가 생긴다면, 매우 급락이 나온다면 사고 싶었던 주식들을 사보려고 해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거죠. 자, 우리나라는 3월 달에 대체거래소 3월 4일부터 대체거래소가 시행이 되고 또 3월 말에 공매도가 시행이 되고 3월 중순쯤에는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슈죠. 자, 퍼플렉시티로 알아본 이번 주 주간 좀 보면 대부분 뭐 어제군요. 어제와 오늘 이야기를 좀 써놨네요. 뭐 30 뭐죠? 트럼프 관세 이런 얘기,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글쎄요, 뭐 엔비디아는 계속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데 주변에서 기대치가 너무 높지 않나? 코스피가 3.4% 빠졌다. 그러면서 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다. 뭐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장에 거의 20원 가까이 상승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외국인들이 많이 떠났다 뭐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만 다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표는 PC가 나왔습니다. PC가 뭐 2.5%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2.5가 나왔고, 코 PC도 2.6에 2.6 제대로 잘 나왔다. 그래서 뭐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인플레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거죠.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2월 28일 금요일에 우리 증시는 그 전날 목요일에 미국 증시가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굉장히 많이 가라앉아서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의 3.4%, 3.5% 이 정도 급락을 맞았습니다. 개인 용감한 개미들은 다 이번 주 매수를 하셨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증시의 주봉을 좀 살펴보면 주봉 역시
50선을 깼다가 뭐 좋아지나 싶었지만 또 급락을 맞은 그런 모습이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장이 열리진 않아요.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화요일에 열릴 텐데 그때까지 미국에 큰 이상이 없다면 다시 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야겠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뭐 코스닥이야 뭐 떨어질 만한 어떤 저항 자리니까 잠시 주춤했다 올라갈 수 있겠지만 코스피가 움직여야겠죠. 자, 삼성전자 역시 뭐 밴드 박스 이런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는 거의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의 순매수 거래량도 뭐 매도는 엄청 심하게 하고 매수는 소량하는 이런 정도. 그래도 지분율은 저번 주보다는 소폭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코스피 시가총액 PBR, PER을 좀 보고요. 아시아 증시를 좀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도 거의 한 3%, 그다음에 상해는 2%, 항생이 많이 빠졌죠. 3.28%가 하락했습니다. 니케이는 50선을 이탈했고 기준선 아래로까지 빠졌기 때문에 조금 하락세가 좀 심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물론 길게 봐서 이런 박스 안에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상해는 아직은 뭐 괜찮아 보입니다. 20선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중국 양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상승할 수도 있겠죠. 미국이 어떻게 관세 이런 이야기들이 다툼이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만 되고 이렇다면 상승할 수도 있겠죠. 항생 역시 뭐 항생은 이제 테크주 위주라고 보면 되니까 뭐 조정을 받았지만 미약하다. 아직은 좀 지켜볼 수 있다. 그리고 뭐 TLT가 오르니까 2121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일본 엔화가 달러 대비 엔화가 한 150.6 다시 또 소폭 상승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는 금리 인상을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자, 미국 주식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다시 장 후반에 급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게 모르죠. 이제 어떤 결과를 유튜버들을 찾아보면 이제 어째서 이렇게 되는지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리밸런싱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1.4, 1.6, 1.6 이 정도 상승을 했고 전부 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S&P 20선에 걸쳐서 버텨주었고요.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었어요. 뭐 거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한 8, 9%까지 DD를 떨어뜨렸다가 다시 기준선을 찍고 아래꼬리를 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주 중요하겠죠. 모든 지표가 보면 다음 주 또 중요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이 한 10% 이상 빠지면 심플 82 전략을 써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는 않고 있네요. 자, 다우도 20선 지켜줍니다. 러셀 2000이 좀 많이 빠지고 있죠. 구름을 터치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50선에 걸쳐 있는 형태. 러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DD가 12.30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 또 하나 안 좋은 건 이제 비트코인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줍니다. 리플 역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죠. 리플 3,000, 4,000원 밴드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3,000 정도에 한번 사 보았고요. 조금 소량.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선을 찍고 올라갑니다만 주봉상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다 주봉이죠. 주봉상 찍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기준선과 전고점 이 밴드에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꾸 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남들이 다 좋다 그러니까. 금연물 보겠습니다. 금연물은 조금 조정을 받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뭐 고점을 찍고 저번 주에도 안 좋았지만 이번 주도 좋지 않죠. 금연물은 이제 전고점 근처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라면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뭐 조금 더 밑으로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 20선, 주봉상 20선 그리고 우리 일봉상 50선 근처에 있다면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어차피 금 현물은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조금 있다. 뭐 급하게 상승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금 현물을 많이 투자하는 건 별로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환율 보시죠. 환율은 갑자기 급상승이 일어났죠. 이게 급상승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 거죠. 다음 주는 좀 하락을 다시 하겠지만 어차피 이 박스를 형성해 버린 이상에는 박스를 벗어날 때까지는 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인덱스가 또 소폭 상승합니다만 다음 주는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환율만 보면 좋겠는데 요새는 이제 또 엔화가 움직이기 때문에 엔화가 지금 상승 모드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900원 밑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뭐 850원까지도 갔었고요. 지금 거의 한 970원 수준까지 중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화도 좀 신경 써서 보자. 엔화가 급하게 하락하는 구간이 되면 아무래도 증시에는 쏙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엔달러 확률이 150 수준이긴 하지만 이번에 제이오비가 좀 하락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요. 저는 잘 모르니까 뭐 그렇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엔화의 움직임을 좀 신경 써야 된다. 자, WTI는 계속해서 하락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것 같은 모습이어서 이렇게 됐겠지만 글쎄 어제 이슈가 또 어떻게 바뀔지 안정화 되겠죠. 자, 국채는 급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죠. 드디어 3%대를 찍는 미국 2년 국채입니다. 3.987% 많이 하락을 했다. 계속해서 하락해 줬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만 되는 상황입니다. 국채는 요렇다. 장단기 금리차는 넘어가고 공탐지수가 탐욕으로 극심한 공포 쪽으로 움직였었죠. 어제 같은 경우는 18, 오늘은 20 이런 정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공포에 살아 이런 얘기가 앞서 이야기했었지만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빅스 지수는 소폭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증시는 금요일장에 좀 많이 올랐을 테니까 변동성이 좀 커졌다. 제가 기다리는 건 빅스 30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네요. 네. 구리 같은 경우도 좀 하락 안정화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 오히려 좀 떨어지는 모습에 제가 틀렸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보는 시장 지표 보겠습니다. 시장 지표에 일단 추세, 스파이 코스피 추세 아직 괜찮다. 주식을 아직은 해도 좋을 때다 이렇게 보는 거죠. BA 공격형을 보면 이제 QQQ가 급한 하락을 보이면서 주식을 해도 좋지만 좀 안정적인 오히려 선진국 이런 쪽에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고 HA는 뭐 주식해도 좋다고 하고요. 지금 뭐 스파이 이런 정도 보여주고 있네요. 제가 지금 DD 합을 보면 해당 성장 239, 허정무의 131, 허정무의 131이라는 건 이제 허정무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허정무의라는 건 미국 지수, 국내 지수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건데 지수 투자를 하기에는 좋은 때가 왔다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겠죠. 자, 이건 정리를 끝까지 안 했군요. 그래프를 끝까지 안 그렸네. 저 예전 거겠죠. 이건 무시하고요. 자, 3월 1일 보면 일단 다섯 종목 평균은 4.24. 오, 많이 올라갔어요. 미국 주식들이. 그러나 제 전략 자산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네요. 미국 빅4가 좀 많이 아프고요. 뭐 그리드야 뭐 통장을 같이 쓰고 있다 보니 탐욕 종목이랑 섞여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큰 상관없겠고요. 기아 과거가 많이 빠졌고 뭐 다 빠졌습니다. 국내 주식은 탐욕 살짝 오른 건 아마 통장을 같이 쓴 효과.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락해서 국내 주식도 국내 계좌 역시 뭐 좀 좋지 않았다 이번 주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슈퍼 36 올배당도 안 좋았고 그다음 뭐 다 안 좋았다 이렇게 비트코인 많이 안 좋았다. 그래서 기타 계좌도 마이너스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이걸 그래프로 좀 보면 뭐 코인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해서 YTD로
올해 기준으로는 좀 수익이 마이너스가 됐고요. 골드는 올라왔다 다시 골드는 매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뺐던 골드를 다시 매입을 했고요. HA가 좀 좋았는데 이건 아마 저번 저번 주 제가 예수금 정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저번 주에 제가 예수금 정리를 잘못한 것 같고 전략자산 하락하고 있고 젠포트가 좀 상승하고 있네요. 나머지는 조금씩 하락했다. 그래서 종목 수익 및 계좌 YTD를 좀 살펴보면 일단 픽포는 많이 좋지 않죠. 마이너스 7.7% 정도를 올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번 TLT 2621번은 소폭씩 상승을 해오고 있고 심플 82 전략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무난하다. 안정적인 저 SGOV 이런 것들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 콘트는 비토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좀 전체적으로 좀 하락했겠죠. 비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리드는 아마 이거는 제가 그렇죠. 달러 자산을 조금은 탐욕 자산 국내 몇 개 종목을 산이라고 뺐던 것 같고요. HA는 이건 아마 제가 예수금 정리를 잘못해서 저번 주에 것들이 너무 좋지 않았었던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퀴아가도 좀 빠졌고 삼성전자, SK, 한미반도체 좋은 날이 없네요. 배당 포트폴리오는 리밸런싱을 끝냈고 리밸런싱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국내장의 배당 성장 포트폴리오랑 허정무이의 리밸런싱은 다 끝냈습니다. ISA도 대충 끝냈고 연금도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네 종목만 리밸런싱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이 넘어갑니다. 월 초가 되면 3월 2일 날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리밸런싱을 좀 해야 되는데 퀀트, HA 심플팔리는 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여기도 별로 할 일이 없겠죠. 이런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자, 오늘 또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합니다. 금요일장에 우리 장이 얼마나 변동성이 컸는지 전부 다 마이너스. 제 종목들 어마어마하게 우수수수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